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개학이 또 한 번 연기되면서 정부가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들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 어제 뉴스 24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학교 급식 친환경 농가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아니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4월 한 달치 피해 물량으로 추정되는 812톤 전량의 판매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할인 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급식 공급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바꾸면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가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원책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국민들의 농산물 소비량은 일정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면 일반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 셈입니다. 지자체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입장에선 이미 구축된 거래선이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거래처 변경이 쉽지 않고 만약 급하게 바꾸더라도 기존 납품 농가들이 판로를 잃는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도 도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거를 좀 친환경으로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게 이제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줘버리니까 행정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시장을 격리시켜서 가줘야 되는데 그 시장 안에서 이들 빼서 여기 맞고 저들 빼서 저기 맞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고. 농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지원 대책 역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정소비용과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딸기, 방울토마토 등 일부 품목 농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꾸러미를 소분해 포장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산물 원가가 상쇄돼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월, 4월에 공급해야 될 품목이 60가지 품목 정도가 돼요. 저희 경기만 떼어도 20가지 정도만 꾸러미로 나가요. 물량도 소화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의 아주 극소량이고 현장의 농민들은 지금 계약한 거를 공급하지 못해갖고 지금 이제 갈아엎기 시작했거든요. 나가야 될 물량의 20% 이하로 나가고 있으니까.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통업체나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에 직접 지원을 실시한다면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체 유통 경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매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서 행사를 좀 해서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익을 좀 정부가 보존을 해주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근본 대책은 국가가 일정하게 수매를 한다. 폐기를 한다고 하면 폐기하고도 일정하게 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아닌 거예요.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생계가 곤란한 농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3, 4월에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한 뒤 정산한 대금으로 가게를 꾸려가야 하는 농가들은 가게 경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농가들도 쓸 돈이 없어요. 담보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더라도 긴급하게 이제 현금 대출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농업정책자금과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장기적으로는 군 급식으로의 판로 다변화 등이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학을 거듭 연기한 끝에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학부모들은 본격적인 동번기로 일손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례없는 원격 강의 시행으로 인한 교육 부담까지 더해져 학부모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9일로 재차 연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개학을 3차례 연기하면서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겁니다. 농촌 학부모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걱정이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이 예정돼 있지만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등 교육 여건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걸 연결을 해버리면 인터넷이 되겠어요. 그죠? 촌 같은 데는 더더구나 이게 인터넷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이 촌에서는 그런 수업이 인터넷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 안 하겠나. 3남매 자녀가 각각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유미 씨는 집에 있는 컴퓨터가 한 대뿐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일손이 바빠지는 4월부터는 자녀들의 학습 지도에 신경 쓰기 어려운 탓에 난감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셋이니까 저희는 인당 컴퓨터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 하나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부족하죠. 프린트 해야 될 때도 애들은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와서 해줘야 되고. 학습 공백을 줄이는 방안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거론되지만 카메라 장비가 대거 필요한 탓에 현실적으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촌 학부모들은 학습량이 많아지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온라인 강의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내팽개칠 수도 없는 탓에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내가 중1 입학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연기되면서 집에 있거든요. 애들도 그냥 틀어놓는 상황에서 그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부모가 들에 나가버리니까 애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유례 없는 온라인 개학에 막막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의 가정방문 학습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대인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농부가 또 코로나 걸려도 농작물 판로나 이런 거에 또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셔도 그냥 거절할 것 같긴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온 농번기. 여기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까지 더해지면서 농촌 학부모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지구촌이 비상사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 농산물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나섰는데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닥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식량 안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잇따라 곡물 등 주요 먹거리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5일부터 흰쌀과 벼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연간 쌀 50만 톤가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 내 쌀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이 중국과 필리핀,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한 쌀은 모두 637만 톤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밀을 포함한 일부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곡물 수급이 여의치 않고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쌀 수매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산물의 반출을 중단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요 수출국이 잇따라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자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압돌리자 아바시안 UN 식량농업기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새로운 현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18년 기준 21.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8%가 외국산이라는 뜻으로 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곡물 외에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량은 만만치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입 실적은 약 50조 3,679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보여준 위기 상황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식량 안보의 지표가 어떻게 식량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못한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그런 시기가 우려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낳은 전 세계적 비상사태로 인해 식량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 구제역과 AI 발생 건수가 제로를 기록하면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도 종료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하되 빈틈없는 상시 방역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수원 기자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총 3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2018년 3월 충남 아산을 마지막으로 2년 연속 발병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전국 단위 예찰, 방역 점검 등을 통해 상시 방역을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 4천여 호를 대상으로 전실과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전산으로 구축된 농가별 AI 방역 관리 카드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시행한 방역 강화 조치를 5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2차례 실시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항체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회 이상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농장 폐쇄 또는 가축 사육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소규모나 접종이 어려운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돼지 위탁 사육 농장과 임대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는 이달 중 백신 접종 및 소독 실태를 점검합니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던 가축 방역 상황실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 3회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생태계 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생물 중에는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같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종이 포함됐는데요. 농작물 병해충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5종이 추가된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교란종은 갈색 날개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리버쿠터, 중국 줄무늬목 거북, 마늘냉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위해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합니다. 이번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에 갈색 날개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가 포함되면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퇴치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갈색 날개매미충은 사과, 감나무 등 주요 과수작물과 가로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주변 식물까지 훼손시켜 경제적 피해와 미관성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약충과 성충이 곰팡이 및 바이러스를 발생시켜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려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끈적이는 분비물을 배출하면서 식물의 잎과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해충들은 번식력과 이동성이 뛰어나 확산이 빠르고 방제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갈색 날개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모두 2009년 처음 발견된 후 현재 전국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은 가수나 가로수를 갖다가 심각하게 이제 가해하는 해충으로 충남 전북 일대에서 2009년에 이제 발견된 이후로 급속하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져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이제 지정을 한 사례입니다. 미국 선녀벌레도 경제적 피해를 갖다 입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어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을 한 사례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과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을 지속해서 추가 지정하고 퇴치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 임업기계를 무상임대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여 가능한 기계 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 운재 장비, 조림 융림 장비, 목재 가공 장비 등 모든 임업기계로 해당 장비는 최대 일주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가의 50% 가격에 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산림청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산업,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 가구로 미납 연체료 없이 4월에서 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해당 요금은 연말까지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2,355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도내 580개 지역 40여만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141억 원을 투입해 연천군 은통산업단지 일원 등 도내 322곳에 294km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하고 내년에는 1,214억 원을 투입해 도내 258곳에 배관망 300km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세부 공급 계획 및 지역은 해당 시군이나 도시가스 회사 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치권의 농업홀대를 비판했습니다. 전연홍은 지난 23일 여성농민의 삶을 변화시킬 5대 핵심 요구와 함께 여성농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8개 정당에 질의했고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등 4개 정당만이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임 전연홍 회장은 농민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보기 어렵다며 여성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 농민들이 행복하고 여성들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일손이 가장 절실한 농번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농번기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같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농민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중개 역할을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민간 직업소개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데요. 품앗이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직업소개소는 소개비 명목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 농가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적기에 적정한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농협중앙회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17년에 26개소, 2018년에 70개소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엔 30개소를 추가 지원해 모두 1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민간 인력중개소와 달리 소개비가 없고 농업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작업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농협중앙회가 전액 부담하고 있죠. 무엇보다 인력 충원이 가장 필요한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영농작업반이 있어 농민과 농업근로자 모두 반길 수밖에 없는데요. 영농작업반이란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설 조직으로 숙련된 영농 인력을 농촌에 연중 지원하고자 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 이용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협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전화 한 통이면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영농 작업반의 도움을 받아본 농가는 휴대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농협 하나로 앱을 내려받은 다음 우측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농촌 인력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당 정산은 작업이 끝나면 농가에서 사전 협의된 금액을 영농 작업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말 그대로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개설됐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협은 영농 작업반을 활용해 농촌 인력 공급에 힘쓸 방침입니다. 지난해 99개이던 영농 작업반을 올해는 143개소로 늘리고 본래 계획보다 활동 시기도 20일 정도 앞당길 계획이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